안녕하세요.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. 생명보험, 화재보험, 치아보험 등 요즘 집안에 각종 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죠. 오늘 얘기 들으시면 속된 말로 빡치실 겁니다. 그럼 짧은 뉴스 클립부터 하나 보시고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. 국내 굴지의 한 보험 대리점. 보험 설계사 송모 씨는 이 대리점 공동대표 A씨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. 보험 계약을 엄청나게 유치할 수 있고 큰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큰 돈을 벌 수 있다.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고객들은 가입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.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? 취재진이 입수한 보험 계약 이면 약정서들입니다. 하나같이 보험 계약을 3년만 유지하고 해약한다고 돼 있습니다. 또 보험 가입자가 해약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도 보험 대리점이 대신 내준다고 돼 있습니다. 이 보험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야 할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해약하라고 하고 또 위약금까지 물어준다니 무슨 얘기일까요? 수법은 이러했습니다. 우선 보험 대리점은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사로부터 성공 수수료를 받습니다. 그 금액이 월 보험료의 20배가 넘기도 합니다. 이 돈을 받아 설계사가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내줍니다. 그리고 3년 뒤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절반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받기 때문에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돈이 남게 됩니다. 그럼 그 수수료를 가지고 원금 보전을 해주고 차익까지 발생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. 이렇게 하면 고객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면서도 보험 혜택은 물론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됩니다. 법인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보험을 유치하면 남는 돈은 훨씬 더 커집니다. 저희는 설계사이다 보니까 받는 수수료가 고정돼 있거든요. 대표들은 보험사에서 고정된 것 외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리베이트까지도 받아오더라고요. 실적을 많이 하고 싶지 않냐, 이런 취지였죠. 대표가 자꾸 푸싱을 해서. 유수환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. 유 기자, 저 잘 봤어요. 지금 저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하고 보험 대리점이 보험 가입자하고 짜고 저런 식으로 해서 보험 가입자를 늘린다 이런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게요. 성공 수수료를 20배 넘게 준다고는 했는데 그 36개월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남는 게 있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네. 이게 다달이 보험료를 100만 원 정도 내는 보험을 유치했다고 하면요. 네. 일단 성공 수수료를 2천만 원 받습니다. 그렇죠. 20배 정도라고 하니까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3년간, 그러니까 이제 36개월 동안 보험을 납입하고 나면 이 돌려받는 돈이 납입한 보험료가 이제 3,600만 원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3,600만 원의 절반인 1,8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. 1,800만 원 남죠. 그럼 합치면 아까 2천만 원 받았고 1,800만 원 돌려받으면 3,800만 원이네요. 36개월 치면 3,600만 원 내주면 200만 원 남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최소 200만 원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인센티브 등을 따로 더 받기 때문에 추가로 차익이 남는 구조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 고객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법인 고객으로 갈 경우에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액수가 커지니까. 맞습니다.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. 그냥 만약에 성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짜리 보험료 가입을 했다. 그러면 항목세 2천만 원 성공 수수료 받는 게 낫지. 저렇게 애써가지고 한 건에 200만 원 받으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. 이게 건수를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다. 아. 일종의 박리담회 같은 개념이에요. 사실 대부분 보험 권유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. 그래요. 많이 끊으시죠. 네네. 요즘에는 이제 그냥 보험을 들라고 하면 잘 안 들죠. 네, 안 들잖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럼 저렇게 하면은 이제 보험 가입자들 안 들 이유는 없겠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저렇게 성공 수수료 많이 주면 보험사 뭐가 남아요? 그렇습니다. 사실 이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. 보험사, 아시는 보험사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. 네. 이 여러 보험사들이 같은 대리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팔려면 이 보험 대리점의 대표, 그리고 또 설계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야 합니다. 우리 보험사 거 팔아달라. 맞습니다. 이때 작용하는 게 바로 수수료 지급인 거죠. 그럼 서로 경쟁적으로 수수료 올리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인상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일어나고요. 지급 또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
성공하는 설계사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, 조금 덜 가져오는 설계사들한테는 조금 주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저런 수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유 기자, 근데 행위는 뭐 괘씸하긴 해요. 괘씸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저렇게 하면 피해자는 없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1차적으로는 보험사가 피해자인 셈이고요. 그렇죠. 보험사는 피해자가 될 수 있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. 아, 다른 가입자들 보험료가 오르겠네요. 그렇죠. 우리 이미 가입을 한 사람들도 피해자가 되고요. 또 앞으로 잠재적으로 가입을 예정하고 있는 시민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네요. 아니 유 기자, 근데 뭐 금감원 등 뭐 하여튼 금융 감독 기관들이 많잖아요. 저렇게 하면 좀 걸리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실제로 개별 설계사 단위에서는 이미 적발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전달해드린 케이스는 이 처음으로 대리점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대리점이 전체가 이제 짜고 했다. 맞습니다. 조직적으로 이제 참여했다는 의혹이고요. 저희 취재팀이 이 조직적으로 또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이 담긴 그 현장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. 그래요? 한번 볼까요? 이들은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망도 조직적으로 피해 나갔습니다. 취재팀이 입수한 당시 대화 녹음입니다. 이요, 지금 안양은 초포화야. 금감원에서 그 지역 다 털려고 그러는 것 같아. 설계사들에겐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도 합니다. 여기도 올 것 같다. 내일하고 금요일날은 나오지 말아라. 어? 나도 만나려고. 연락처. 참 그러네요. 저렇게 막 조직적으로 은폐하니까 그동안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유 기자는 저 어떻게 알게 됐어요? 네, 사실 이런 내용들은 내부 제보가 없으면 저희조차도 알기 어렵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번 사안 역시도 저희에게 이제 내부적으로 제보를 해준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고요. 근데 문제는 이 내부 제보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부분은 저희 잠깐 같이 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. A 대표와 갈등을 빚던 송 씨는 이런 불법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경찰 당신도 처벌받는다.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다. 그래도 난 하겠다라고. 수사가 시작되자 A 대표와 대리점 측은 송 씨가 혼자 저지른 일이라며 맞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리점이나 대표에 대한 처리는 지연됐고 제보했던 송 씨만 기소돼 오는 4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송 씨, 제보자 송 씨가 대리점 사장하고 갈등을 겪다가 권익위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대로 송 씨는 자신이 공범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경찰 수사에도 순순히 응했던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유 기자, 근데 송 씨만 지금 기소가 되고 그 대리점 사장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저희도 취재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입니다. 네. 심지어 이 대리점 대표에 대한 수사가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더 먼저 넘겨졌어요. 네. 그런데 아직도 검찰 단계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아직 기소 조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고요. 네.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 좀 병합돼서 진행이 됐더라면,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수사했더라면. 맞습니다.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조금 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저도 그동안 후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저 좋은 머리 왜 저런 데 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차제에 이런 보험 사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, 그래서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.